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대박클럽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오늘 증시가 예상치를 웃돈 인텔의 4분기 실적 호전을 호재로 동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9거래일 만에 17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55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문자 보내실 때는 닉네임도 함께 보내주시면 눈에 확 띄겠죠.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대박클럽 클릭하시고요. 또 고수는 해결사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글 남겨주셔도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해결사,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야겠죠. 하이리치에서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솔로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신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큰 수익을 내셨는지 여쭤볼 시간인데요. 솔로몬님. 네. 오늘은 리얼님께서 1등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리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희 하이리치의 대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요. 매매의 특징을 이렇게 좀 꼬집어 보라, 특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미리 시세를 선점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미리 이렇게 포착을 잘 하는지, 예,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막 흥분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남들이 좀 시들할 때 쳐다보지도 않을 때. 네, 그때 이제 먼저 시세를 선점해서 사놓고 나중에 올라가면 또 편안하게 팔고 나오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신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다면 그 탁월한 예견 능력을 가지신 리얼님 전화로 연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리얼님.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1등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KBT입니다. KBT요. 코드 번호가 052400. 네. KBT 오늘 보합 정도에 매수해가지고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주가 수익을 얻었죠. KBT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늘 급등을 했더라고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 쉽게 발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매수를 하시게 됐습니까? 일단 KBT는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KBT를 갖다가 오늘 보합선에서 매수했던 이유는 KBT가 역으로 1월 달에 왜 하락을 했는가 이 부분을 갖다 공부하면서 캐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KBT로 오늘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나요? 예, 일단 보합선 매수에서 뭐 상한가 수익까지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4% 정도요? 예. 근데 이 KBT는 왜 제가 매수를 했는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KBT의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카드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 이제 모바일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12월에 인기주로 부각돼서 주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월에 이제 주가가 다시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16,200원 고점에서 1,750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KBT가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를 보면은 이제 경쟁사이자 이제 SK텔레콤의 스마트 카드를 공급하고 있는 하이스마텍하고 관련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스마텍에 대해서 KBT가 19.92%의 지분을 취득해서 최대 주주로 부각이 돼 있는데 이상의 하이스마텍이 담보 제공 사실 등을 갖다가 기재하지 않으면서 지난 6일에 매매 거래 정지가 결정됐죠. 그리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거쳐서 재거래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KBT 주가가 1월에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이스마텍이 대출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 담보 제공 사실 미기재에 따라서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던 만큼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서 재거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고요. 자, 이 경우에는 하이스마텍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지분평가 이익 등이 좋을 거기 때문에 하이스마텍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BT 입장에서는 지분평가 이익 등을 통해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KBT가 만약에 하이스마텍 지분을 인수했던 목적 자체가 투자 수익을 노렸다기보다는 인수를 통해서 스마트카드 분야 국내 독점을 노렸다는 그런 개인적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KBT는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 국내 7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이스마텍의 지분을 인수해서 이쪽을 즉 하이스마텍을 인수하면서 아예 스마트카드 쪽에서 국내 독점을 노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설령 만약에 하이스마텍이 가정입니다마는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고 해도 KBT가 하이스마텍을 엄청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KBT에는 실상은 불리하지가 않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KBT의 주가가 재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역시 전문가님이십니다. 공부를 했어야 매수할 수 있었던 이 종목입니다. KBT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리얼님,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종목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동아 엘텍인데요. 네. 코드 번호가 088130입니다. 동아엘텍은 LCD 장비 및 OLED 장비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지금 동아엘텍의 경우는 지난해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을 보면 5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370억 원에 불과해요. 그만큼 저평가가 돼 있고 또 여기다가 올해 전방 산업인 LCD 업황이나 OLED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도 저평가인데 올해 더 좋아진 실적에서는 엄청난 저평가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동아엘텍 이 종목을 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리얼님. 오늘 1등 하신 거 수익률 최고로 많이 올리신 거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전화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솔로몬님, 동아엘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갖고 계시다 했는데요. 솔로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동아엘텍에 대해서 최근에 그 자료들을 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재무 구조라든지 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가격 대비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 될 수 있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동아엘텍 관심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코너죠.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얘기를 이어갑니다. 왕초보 최현정의 투자 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변화가 좀 있었는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오늘까지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종목 변화는 없습니다. 휴맥스, LG화학, LG전자, 대우증권, 개인빌 이렇게 5종목이 있는데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휴맥스를요 어제 20% 갖고 있었는데 오늘 10% 줄여봤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이 40% 정도가 있습니다. 어제 솔로몬님이 휴맥스는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왕초보 최은정의 유동성을 좀 주기 위해서 10%를 줄여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10%를 줄여봤습니다. 솔로몬님.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 휴맥스가 안 좋아서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최현정 아나운서의 이 초보 투자 일지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휴맥스는 당분간 시세가 조금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매수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 비중을 10%는 남겨두고
줄여놓은 10%를 다른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현금화를 좀 시켜놓은 것이고요. 네. 이제 저희 솔로몬의 시크릿이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종목을 한번 공부 삼아서 또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전적인 과정에서 한번 우리가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우리 최은정의 이 투자 계좌를 아주 살찌우기 위해서 일부러 유동성을 조금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네.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은 이제 정리를 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걱정이 되지는 않는데 LG전자라든지 그리고 게임빌, 대우증권은 아직까지 뭐 그다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는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우선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진 게임빌이 조금 신경 쓰이시죠? 네, 이제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절을 하고 싶은데요. 네, 게임빌은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임빌은 컴투스와 함께 모바일 그 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성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게임빌에 최근 나왔던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들을 참고를 해봤는데요. 뭐 기술적으로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고 내려와서 대략적으로 내일은 안 열리죠. 월요일 날 정도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월요일 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예, 한 34,000원 정도? 네, 그 정도 선이 어떤 기술적인 지지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우증권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편안하게 지금 시장이 오늘 1700선을 회복했듯이 꾸준하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올 한 해 가장 촉망받는 대형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늘 우리의 고민거리인 LG전자. 네, 오늘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네, LG전자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네. 예. 왜냐면은 LG전자는 분명히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세의 탄력이 당분간은 좀 둔화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전에 휴맥스를 10% 줄인 것처럼 또 LG전자의 교체 매매를 통해서 조금 탄력적인 종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그 학습에 적용시킬 만한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탄력적인 매매를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적절한 타이밍에서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님, 살짝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를 이제 드디어 팔 시점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들고 있는 현금이 40% 정도거든요. LG전자를 매도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제가 또 한 종목을 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는 건 왕초보 최은정의 마음이지만 일단 종목을 한 종목 받고 싶습니다. 솔로몬님.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조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IT 중소형주들이 좀 탄력적이긴 해왔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또 최근 종목들 보면은 뭐 가든 종목이 더 가고 이래가지고 조금 투기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하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입니다. 플렉스컴이요? 예,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인데요. LCD TV 부품 쪽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회사인데요. 그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의 납품 비중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다른 그 IT 부품사들에 비해서 최소한 5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 왜 그럼 안 샀을까 그동안? 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일단 종목 이름도 좀 생소하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그 주주 구성을 보면은 칼라일이라는 외국계 그 약간은 조금 단기성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칼라일이라는 외국계 지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 16%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쪽에서의 그 지분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평가가 조금 할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워낙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에 한번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께서 편입을 하시든 네. 하시지 않으시든 한번 결정을 해보시고요. 네. 어쨌든 이제 하나의 준비된 관심 종목으로 하나 넣어두시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공부하는 틀 안에서 선정해서 그 툴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매매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네,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플렉스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주가가 그렇게 금방 올라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제가 편입을 해볼지 아닐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왕초보 최은정의 수익률 확인을 해드려야겠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해드립니다. 휴맥스 10%, LG전자, 대우증권, 게임빌 모두 10%씩 들고 있고요. LG화학이 비중이 20%로 가장 많습니다. 이제 현금이 40%로 늘었는데요. 오늘까지 수익률도 확인하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소폭 올라주면서 다시 9%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LG전자 다음 주쯤에 이제 손절을 해볼 생각입니다. 6.8% 하락이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선점만 한다면야 좋겠죠. 대우증권이 1%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의 수익률을 좀 볼게요. 7.3%, 73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왕초보 최은정의 투자일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요. 지혜로운 솔로몬의 명쾌한 주식 강의 시간인 솔로몬의 시크릿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 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드인.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드인.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솔로몬의 반드시 이기는 주식투자법 강의 시간 솔로몬의 시크릿을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요. 어제 돌발 퀴즈 정답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의 문제는요.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이동평균선은 어떤 것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요. 2번
12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립니다. 오늘도 돌발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이번 주에 어떤 강의가 있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솔로몬님, 네, 어떤 안녕하세요. 내용들이었죠? 이번 주에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간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압축을 해서 정말 꼭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현정 아나운서가 정리해 주었듯이 우리가 이번 주에 했던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할 때인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때인가를 판단하는, 즉 투자 전략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투자 전략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네. 계좌 수익에 또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 펀드 수익의 7, 8할을 먼저 이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들어간다, 이런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100만큼의 수익을 얻어내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7, 80%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략만 잘 짜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이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배웠던 과정들을 보면은 결론은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해도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처음 그 시간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배웠던 부분들은 첫 번째로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일드 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익 차이. 예, 수익의 차이. 이 일드라는 얘기는 이제 수익이고요. 갭은 차이죠. 그래서 이 어떤 수익의 차이냐면은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 주식 수익률, 네. 그 다음에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또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이 수익률을 갖다가 빼는 차이죠. 예. 그렇다면은 주식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았을 때, 높을 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때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을 둔다고 하면은 대략 한 5% 정도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주식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식으로는 PER분의 1이라고 쓰는데요. 좀 다소 생소하시죠? 이 PER이라는 것은 식이 좀 생소하다 싶으니까 제가 좀 풀어서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 사시는,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를 사시는데 이 회사가 한 주당 올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었느냐, 이 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최현정 아나운서의 포트폴리오 휴맥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네. 예, 휴맥스에 지금 현재 주식을 샀을 때 오늘 17,700원입니다. 그죠? 17,700원에 샀을 때 예상되는 휴맥스의 올해 주당 이익이 얼마냐를 따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하는 부분들이요.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7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익으로 나누면 대략 한 14%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휴맥스에 투자했을 때 약 14% 올해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주식 수익률입니다. 우리가 17,700원에 사서 14%의 이익을 얻겠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재 주가 대비 이익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14%하고 금리 5%의 차이가 봤을 때 훨씬 더 주식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휴맥스에 투자해도 좋겠다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부분들이 이제 일드 갭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셨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주식 투자의 적기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4가지 네, 방법 예. 중에 이번에는 두 번째 예.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잘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이 기업의 재고하고 출하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투자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거꾸로 흘러가는데요. 이 재고축하고
Y의 제고축하고 제고축이고 X축이 추락. X축이 그렇습니다. 네. X축이 추락축인데 대각선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8시에서 7시 방향으로 데이터들이 움직여 갔을 때 투자를 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2시부터 1시로 넘어갈 때 투자를 멈추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은 이제 여기에 와 있거든요. 아직도 갈 길이 위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투자를 해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또 그리고 통계청 사이트를 통해서 경기 순환 시기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전히 경기는 상승 국면에 있다는 것을 보았었고요. 또 어제 이 시간이었죠. 어제 우리가 월봉 차트를 통해서 5개월 이동평균선과 10개월 이동평균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주식 투자를 멈추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5개월 이동평균선도 상향으로 가고 있고 10개월 이동평균선도 상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주식에 여전히 투자해도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정리해드렸었습니다. 네, 정말 한눈에 복습이 잘 되는데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은 일단 결론, 지금 주식 투자를 해도 좋을 만한 시기다라는 거였습니다. 맞죠? 솔로몬님? 네, 맞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 시기를 결정했으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사봐야 내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솔로몬님,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재무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의 이익을 추정해보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기본적 분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적인 제약상 또는 여러분들하고의 있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제약 때문에 사실 기본적 분석을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님. 네.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요. 네, 예.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것도 쉽지가 않고 네. 그렇다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무자를 직접 만나러 가는 것도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화를 해봐도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게 차트죠. 네. 예. 근데 이제 차트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차트라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 부분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은 정말 단순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솔로몬의 시크릿에서는 앞으로 기술적 분석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꼭 이것만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이동평균선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렇다면 솔로몬님,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바로 이 이동평균선을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네. 저는 모든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이동평균선 기술적 분석 시작하는데요. 바로 기술적 분석, 기본부터 시작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기분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절대로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귀 기울이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로몬님, 기술적인 분석 중에 오늘은 어떤 게 준비가 됐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동평균선 분석입니다. 우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접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가정들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요약을 해왔는데요. 한번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일단 이런 가정들이 전제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파는데요. 그 힘의 균형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분석의 하나의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은 모든 재료와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정보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동평균 분석이라든지 또는 거래량 분석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앞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의 속성은 한번 움직이면은 비교적 같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 하에서 주가가 어떤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그런 경향들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3, 4번과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추세 분석이라든지 또는 패턴 분석과 같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기술적 분석에서 절대적인 법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네. 예,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 분석이 항상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소기명도 나오고요. 정말 교과서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확률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그러한 쪽으로 진행이 될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지 절대적으로 100% 이렇게 믿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중에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오늘에 걸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이동평균선 분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선 기본적인 전제부터 설명을 드리고 또 월요일 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제 월봉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듯이요. 예를 들어서 여러 날의 가격들을 합의 평균, 산술 평균을 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산술 평균, 이동 평균 값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물론 이제 산술 평균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기압 평균이라든지 가중 평균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산술 평균을 사용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날들의 평균 값을 이용해서 그 날들을 이제 매일 지나갈 때마다 매일 점을 찍어서 하나의 궤적을 그려놓은 것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우리가 이동평균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요. 5일 이동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단위를 5, 20, 60, 120으로 나누는 이유는 기간입니다. 5일 하면은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의 거래 일수.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의미를 하는 거고요. 20 하면은 한 달이겠네요. 예, 바로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60은 3개월? 네, 3개월 한 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0일은 6개월이겠네요. 네, 6개월입니다. 반기. 네. 또 더 넓게 가자고 하면은 240일까지 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1년을 보는 건가요? 네, 1년의 평균 가격이 240일 선의 흐름들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동평균선들을 나누어서요. 이런 짧은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이러한 파동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21일 이동평균 값은 이 파동의 크기가 조금 더 완만할 겁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은 조금 더 완만하고요. 120일은 거의 이런 것들의 변화가 크게 없겠죠. 그죠? 예, 240일은 더 하고요. 그래서 단기의 흐름들이 중기 흐름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5일 이동평균선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이 아주 촐싹맞게 왔다 갔다 하죠. 주가가 매일 왔다 갔다 하죠. 촐싹맞게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이동평균선이 큰 장기 이동평균,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위로 치고 나갈 때 골든크로스라고 해서요. 네, 어제 말씀하셨었죠. 네, 예.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매수의 신호입니다. 네, 매수의 신호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장기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 위에서 촐싹거리던 5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갑자기 톡 떨어졌을 때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죠. 그죠? 네, 이럴 때 데드크로스라고 해가지고 바로 매도 신호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짧은 이동평균선이 긴 이동평균선을
위로 올라가느냐 밑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또는 매도 신호가 됩니다. 예, 이러한 그 이동평균선들의 하나의 속성을 오늘 꼭 기억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네. 이러한 이동평균선들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잘 깨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흐름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탁 깨지면은 이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오히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거꾸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이게 저항선이 되나요? 네, 저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들은 지지와 저항의 하나의 위치를 의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오늘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게요. 주가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을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이 꼭 정확하게 여기 딱 지지선을 닫고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장중에 잠깐 이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다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이거 분명히 지지선을 깼는데 이 지지가 깨지고 밑에서 움직였는데 왜 다시 올라가느냐라고 항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분명히 지지가 깨지면 심리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팍 밀린다라고 했는데 밀릴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필터링이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필터링이라는 것은 걸러낸다는 얘기거든요. 네. 주가라는 것이 꼭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3% 정도 그리고 한 3일 정도 이 3-3 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한 3% 이상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유보 상태로 평가 유보 상태로 남겨두고요. 한 3일 정도도 역시 3% 내에서 3일 정도 이 아래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분석을 하실 때 꼭 정확하게 닿아야 되고 지지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네, 이동평균선들은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에 따라서 매수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매도 신호가 나오기도 한다. 네, 매도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두 번째,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필터링은 뭐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 날 조금 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지와 저항선이 깨지더라도 3일 정도 3% 이상 밀리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돌발 퀴즈 맞추시면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들으셨죠? 오늘 돌발 퀴즈 쉬운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주가는 수요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제입니다. 1번 공급, 2번 시청률. 주식의 가격은요. 팔려는 사람이 있고 또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려는 사람, 이것이 있어야겠죠?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공급, 2번 시청률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015-8500-1110번 무료 메시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릴레이 종목 진단 방송에서 원 없이 종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님, 네. 강의는 여기서 마감이 돼야겠죠? 네. 네. 마지막 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돌발 퀴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강조를 안 해서 혹시 틀리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네. 싶어서 한마디 좀 덧붙이는데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급이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거군요. 네, 주식을 움직이는 힘은 수급이죠. 네, 수급은 수요와 뭐죠? 네, 근데 바로 대답할 뻔했어요, 솔로몬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고요. 예, 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예, 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시크릿을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고수는 해결사,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메시지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서울에서 전화했습니다. 서울에서요.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도 멋지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신가 봐요. 어떤 종목을 진단을 해드릴까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SKCNC고요. SKCNC요. 예. 네. 매수 가격은 48,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 되고 있습니다. 48,500원에 30%를 갖고 계시면 지금 수익권 내 계신데요. 네.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솔로몬님께 여쭤보세요. 예, 제가 이거를 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제가 매각할 수 있는지 매도 타임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만약 보유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레벨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예.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들고 있다면 네, 예. 어느 정도에서 고수익으로 또 나올 수가 있을지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또 여쭤보실 거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주 잘 사셨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의 현재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분석의 어려움은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겠죠. 네. 예,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에 큰 장기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줌에 따라서요. 지난 1월 8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딱 일주일 전에 고점 가격을 오늘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나오는 종목은 사실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나오는 종목을 오히려 늘 쫓아가는 매매 스타일을 가지시는 그런 기법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기술적 분석의 가정을 얘기했었을 때 주가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쪽으로 가려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고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SKCNC의 지금 최근의 주가 상승 흐름이 이러한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회사의 지분 관계의 변화,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SKCNC 자체는 IT 서비스 쪽에 사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적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이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지분의 이동 때문에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을 쫓아가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이번에는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좀 진단 좀 해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은 LG전자입니다. 왕초보 지원정도 들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호빵맨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께서 12만 3천 원에 65%를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님, 네. LG전자는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복병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좋지 않아서 좀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예,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네. 네. 앞서 우리가 그 최은정 아나운서의 초보 투자 일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뭐 어떠한 형태로든 LG전자는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정리를 하는 이유가 LG전자의 현재 주가 수준이 뭐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또는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LG전자의 현재 주가 흐름은 지금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힘이 또 상당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이 깨어진다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한 10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현재 11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4, 5% 정도 추가 하락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LG전자의 현재 그 기업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대형 IT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휴대폰 관련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이 약화된 것뿐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되면은 LG전자는 최소한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뭐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단기로는 조금 고생을 하실 수 있겠다 또는 크게 오를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굳이 좀 빠진다라고 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다음 주에 10 플러스가 난다면은 네. 반전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실망하시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께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종목 진단 상담 요청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차근차근 또 진단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시크릿 때 보내드렸던 돌발 퀴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술적 분석의 가정입니다. 주가는 수요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괄호 아래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공급, 2번 시청률입니다. 자,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숫자 중에서 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님. 네, 저는 2번 좋아합니다. 2번 좋아하세요? 저는 1번. 왕초보 최은정을 믿으십시오. 솔로몬님.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뵐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여러분들에게 실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박 클럽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로몬님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대박 클럽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네요. 외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건강한 주말, 그리고 재미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알찬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뵈러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